당신은 지금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정년퇴직 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폭언을 일삼는 그의 모습을 보며 왜 나만 이 사람을 돌봐야 하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60대 아내의 70%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4세 가요코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괴로워하다 이혼을 결심한 그녀가 마지막에 깨달은 부부 붕괴의 단 하나의 원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60대가 되어서도 부부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1장 정년 후 변해버린 다정한 남편 가요코 씨는 결혼 40년 차의 베테랑 주부입니다. 남편은 66세입니다. 정년퇴직 전까지 그는 과묵하면서도 다정했고 늘 가요코 씨를 배려하는 말을 건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후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밤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수고했어요. 밥은 곧 돼요. 가요코 씨는 대답만 하고 거실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요코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오늘 늦었네요. 시끄러워. 하나하나 묻지 마. 피곤하단 말이야. 가요코 씨의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예전의 남편이라면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두 번째 맥주를 따서 저녁은 거의 먹지 않은 채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밥이 예전보다 맛이 없어졌네. 요즘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동안 넌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말이야. 가요코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였다간 더 크게 소리칠 것 같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남편은 세 번째 맥주를 비우고는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가요코 씨는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혼자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정년퇴직 후 남편이 변해버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 가요코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장례비로 300만 엔, 또 딸의 결혼 자금으로 200만 엔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5년 후면 갚을 예정이었던 주택담보대출 500만 엔이 그대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정년 후에도 주택대출을 갚기 위해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월급은 약 18만 엔. 현역 시절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남편을 점점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장 집안일을 도맡게 된 나 남편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야,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어제 세탁해서 옷장에 걸어 두었잖아요? 없다고 했잖아. 가요코 씨는 옷장을 확인하러 가 늘 두던 자리에 있는 와이셔츠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소 된장국이 미지근하잖아. 금방 다시 데울게요. 됐어. 이제 제대로 만들 생각도 없는 거겠지. 가요코 씨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아무 말 없이 미소 된장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가요코 씨는 혼자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을 돌보는 것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결혼 40년. 백화점 판매원이었던 가요코 씨는 결혼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끝난 뒤 주 3회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모두 가요코 씨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활에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정했고 항상 고마워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폭언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가요코 씨는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돌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벌써 반년이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요코 씨는 오랜 친구인 케이코 씨에게 상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3장 친구가 들이민 본질. 가요코 씨는 옆 카페에서 친구 케이코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요코, 오랜만이야. 케이코, 정말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어? 전화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어 보였어. 가요코 씨는 남편이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년 후 다시 일을 시작한 것,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폭언을 하게 된 것, 자신이 마치 돌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까지. 그건 정말 힘들겠다. 카요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남편분은 왜 정년 후에도 일을 시작한 거야? 주택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럼 그 대출은 무엇을 위한 거야? 우리 집을 위해서요. 그럼 남편분은 당신과 함께 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카요코 씨는 케이코 씨의 말에 하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은 66세라는 나이에 매일같이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요코, 남편 일에 대해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 아니요.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아요. 아마도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거겠지. 내 생각엔 말이야. 남편분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66살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신, 현역 시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월급, 그걸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결국 그걸 당신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말이야, 카요코. 술버릇이 나빠서 너를 괴롭히는 그런 남편이라면 차라리 버려도 돼. 내 인생은 네 것이잖아. 남편의 스트레스 해소용이 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 케이코 씨의 말에 카요코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에게도 남편 나름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계속 참아야만 하는 걸까? 카요코, 한번 제대로 남편이랑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서로의 진심을 말해보는 거야.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겠네. 이혼이든 별거든. 카요코 씨는 친구의 말을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변해야 하는 걸까? 아니, 어쩌면 어느 쪽도 아닌지도 모른다. 여러분께 댓글로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일의 스트레스로 매일 밤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이라면 참고 곁에서 지탱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제4장 66세 남자가 짊어진 굴욕 한편, 남편 역시 깊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비회사의 대기실에서 남편은 젊은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차량 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66세시죠? 좀 더 제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38세의 상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부하를 거느리던 위치였던 남편. 하지만 지금은 자기 자식꼴 나이의 상사에게 호통을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젊은 동료 경비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후지 씨, 오늘도 혼나셨네요. 나이 들으면 반응이 느려지니까요. 어쩔 수 없죠. 악이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남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하니 아내 카요코 씨가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의 굴욕,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술로 마비시키는 것 외에는 버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은 항상 술에 취한 뒤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성이 풀어지고 쌓여있던 자기 혐오와 분노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아내에게 향해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단 하나의 마음의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료이치 씨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마다 둘이서 근교의 풍경을 찍으러 나갑니다. 그 시간만큼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5장 도망치는 남편을 꾸짖은 친구. 어느 일요일, 남편은 친구 료이치 씨와 함께 강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그럭저럭이지. 하지만 말이야, 카요코. 그래도 술버릇이 나빠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남편이라면 버려도 돼. 네 인생은 네 것이잖아. 남편의 스트레스 풀어주는 대상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 케이코 씨의 말에 카요코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에게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참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 카요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남편이랑 이야기해보면 어때?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말해보는 거야. 말해도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선택해야겠네. 이혼이든 별거든. 카요코 씨는 친구의 말을 가슴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바꿔야 할까?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할까? 아니, 어쩌면 어느 쪽도 아닐지도 모른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일의 스트레스로 매일 밤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라면 참고 곁에서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제4장 66세 남자가 짊어진 굴욕 한편, 남편 역시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경비회사 대기실에서 그는 젊은 상사에게 거센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차량 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66세시죠? 좀 더 제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38세 상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부하를 거느리던 위치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자기 자식 또래의 상사에게 호통을 듣는 처지였습니다. 일이 끝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젊은 동료 경비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보지씨, 오늘도 혼나셨네요. 뭐, 나이 들면 반응이 느려지니까요. 어쩔 수 없죠. 악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남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하니 아내 카요코 씨가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말을 나눌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굴욕,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술로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 외에는 버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은 항상 술에 취한 뒤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성이 무너지고 쌓여있던 자기 혐오와 분노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아내에게 향해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료이치 씨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마다 둘이서 근교 풍경을 찍으러 나갑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가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5장 도망치는 남편을 꾸짖은 친구. 어느 일요일 그는 친구 료이치 씨와 강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뭐 그럭저럭. 너 거짓말 진짜 못한다. 얼굴에 다 써있잖아. 남편은 38세 상사에게 혼나는 일, 젊은 동료에게 동정받는 일,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한테 일 얘기하고 있어? 아니, 초라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초라하다고? 66살에 매일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초라해? 아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끌어안고 술 마시고 화풀이하고 사진 찍으러 나가는 거, 그거 다 도망치는 거잖아. 아내는 네 인생의 파트너잖아. 파트너한테 속마음도 못 털어놓으면 어떻게 해? 어차피 말해도 아내는 이해 못해. 말도 안 해놓고 어떻게 알아? 이대로 가면 너 아내 잃는다. 사랑하잖아. 그럼 도망치지 마. 네 약함까지 포함해서 전부 마주해. 그 말은 남편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6장 아내가 선택한 자신의 인생. 며칠 후 카요코 씨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녀는 파트타임 근무를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렸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합창단을 발견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연습 첫날 처음 찾은 주민센터.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는 다나카예요. 카요코라고 합니다. 합창단에는 60세 70대 여성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밝고 생기 넘쳤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카요코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래하는 시간,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 남편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연습이 끝난 뒤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 남편분, 정년 후에도 일하세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합창단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부부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은 카요코 씨에게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 2회 합창 연습과 주 5회 파트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요코 씨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밝아졌던 것입니다. 제7장 빛나기 시작한 아내의 새로운 나날. 합창단에 들어간 지 한 달. 어느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카요코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 잘 다녀와요. 난 오늘 합창 연습 있어요. 다음 달 발표회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 발표회? 괜찮으면 보러 올래요? 생각해 볼게. 남편이 나간 뒤 카요코 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파트 근무를 했습니다. 카요코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합창단이 너무 재밌어요. 일이 끝난 뒤 합창 연습 후에는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 정말 생기 있어졌네요. 저도 느껴요. 매일이 즐거워요. 남편 반응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아내가 빛나면 남편도 안심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 없었습니다. 카요코 씨는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리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때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던 나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즐거움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제8장, 아내의 변화에 흔들리는 남편의 마음.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지 2달. 어느 날 밤 남편이 돌아오니 카요코 씨는 식탁에서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아, 어서 와요. 밥 금방 데울게요. 너 요즘 즐거워 보이더라. 응, 합창단 정말 좋아. 다음 달 발표회 정말 안 올 거야? 남편은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내는 연습에 나갔고 남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감사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자신. 제9장, 아내가 꺼낸 이혼이라는 말.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맥주를 마시려 할 때 카요코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할 말이 있어. 술 마시기 전에 좀 들어줄래? 나 이제 결심했어.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남편은 얼어붙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반년 동안 난 너무 괴로웠어.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어. 제10장, 66세 남자가 처음으로 흘린 눈물. 그날 밤 남편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을 쉬고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내 파트너잖아. 그날 밤 그는 아내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난 정말 무서웠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6세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틀렸어.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로 도망치고 화를 너에게 쏟아내고 너를 상처 입혔어. 정말 미안해. 널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랬는데 결국 널 더 괴롭게 만든 건 나였어. 나는 최악의 남편이야. 남편은 얼굴을 감싼 채 계속 울었습니다. 카요코 씨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 처음 듣는 남편의 진심. 당신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렸어. 내가 다시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과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댓글로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11장, 남편이 선택한 퇴직이라는 각오. 남편이 눈물로 고백한 뒤 일주일.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결심을 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 남편은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카요코, 할 말이 있어. 뭔데? 경비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 오늘 사직서를 냈어. 왜 갑자기? 주택 대출은 저축을 깨서 일시 상환할 거야. 퇴직금이 1,500만 원 있어. 거기서 딸 결혼 자금이랑 아버지 장례 비용으로 나간 걸 빼도 대출 500만 원은 갚고 1,000만 원은 남아. 그리고 일을 그만둬도 내 연금이랑 내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돼. 게다가 난 사진 촬영 교실 강사로 일해보려고 해. 사진 교실 강사? 응, 요이치가 소개해줬어.
역 앞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카메라 강좌를 맡아달라고 하더라. 요즘 우리 또래에 카메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졌대. 그런 강좌도 있구나. 그리고 주 3회, 오전만 하면 월 8만 4, 10만 엔 정도는 돼. 연금 월 20만 엔, 사진교실 월 10만 엔, 합치면 월 30만 엔.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해.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비 일은 널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널 더 괴롭게 만들었지. 이제부터는 너와의 시간도 소중히 하면서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 카요코 씨는 남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 그건 남편에게 엄청 큰 결정일 테니까요. 당신 진심이야? 응.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와 마주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당장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괜찮아. 나는 기다릴게. 카요코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진심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카요코 씨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 정말이야? 근데 쉽게는 못 돌아올 것 같아.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하다가 또 어긋날까봐. 카요코 씨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창단의 다나카 씨가 예전에 그러더라. 부부 문제로 고민할 때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좋았다고. 부부 상담? 전문가가 중간에 들어와서 서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대. 우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난 뭐든 할게. 그럼 한번 상담 받아볼래? 다나카 씨가 소개해준다는 상담사 선생님께. 그래, 부탁할게. 이렇게 두 사람은 다나카 씨의 소개로 부부관계 전문 상담사 스즈키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12장 대화로 만드는 3개월 시험기간 상담사 스즈키 씨의 사무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의 상황은 미리 들었습니다. 두 분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을요? 지금 당장 예전처럼 돌아가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의 시험 기간을 두는 건 어떨까요? 시험 기간? 네. 이 3개월 동안 두 분은 매일 밤 단 15분만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만드세요. 단, 코칭 방식의 대화를 사용합니다. 상담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액티브 리스닝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끊지 말고 끝까지 듣기. 그리고 상대의 말을 다시 반복해주며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I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하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I 메시지.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의 취미와 활동을 존중해 주세요. 아내분은 남편이 변화하려는 시도를 할 때 바로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3개월 후 두 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저는 존중합니다. 다시 시작해도 좋고 거리 두는 관계를 이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3개월은 정직하게 해보세요. 두 사람은 3개월 시험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뭘부터 말하면 좋을까? 오늘 합창 연습이 있었어. 그래? 어땠어? 다음 달 발표회 준비하느라 다들 열심히 해. 나 합창단에 들어가고 나서 오랜만에 내 시간을 갖는 느낌이야. 즉, 네 시간을 가지게 돼서 기뻤다는 거지? 내 시간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렇구나. 네가 노래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카요코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알고 있어? 솔직히 많이 모르는 것 같아. 나도 당신을 많이 몰랐던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겠지. 어색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15분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결혼 이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 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일 밤 15분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합창 연습 어땠어? 카요코 씨는 남편의 카메라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 카메라, 나도 좀 보여줄래? 아, 그래. 물론이지. 남편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 예쁘다. 당신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줄 몰랐어. 이건 어디서 찍은 거야? 강가에서.
료이치랑 같이 갔어. 그래? 나도 언젠가 같이 가보고 싶다. 정말?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남편은 아이 메시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카요코, 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대화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 난 너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넌 날 버리지 않았어. 난 내 친절함에 살아남고 있어. 카요코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말로 꺼내는 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당신이 변하려는 걸 느껴. 아직 바로 용서할 순 없지만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 작은 변화의 반복,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제13장 부부를 넘어 새로운 인생의 파트너. 3개월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상담사 스즈키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3개월 어떠셨나요? 조금씩 아내와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남편을 예전보다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의 결론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별거 형태로 다시 1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원래대로 부부로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내의 남편이기 전에 아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각자 방에서 자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해요. 아주 성숙한 답입니다. 두 사람은 가정 내 별거라는 적당한 거리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부부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 삶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등한 파트너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합창 발표회에 갔고 아내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멋졌어. 고마워. 당신이 와줘서 정말 기뻤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강가를 걸으며 사진을 찍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이 풍경 정말 예쁘다. 네가 있으니까 늘 보던 풍경도 다르게 보여. 무슨 뜻이야? 혼자 보는 풍경보다 너랑 같이 보는 풍경이 더 아름답다는 뜻이야. 고마워. 두 사람은 지금도 매일 밤 15분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실패해서 태워 먹었지만 카요코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같이 만들자. 각자 방에서 자는 생활은 계속되고 있지만 두 사람에겐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 부부 붕괴의 단 하나의 원인. 그것은 내 행복을 상대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의 괴로움을 숨겼고 결국 아내를 상처 입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며 자기 인생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관계가 태어났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60대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답게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엔 여러분도 파트너 관계에서 내가 돌보는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질문이 여러분은 파트너와 매일 밤 15분 대화 시간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못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